자, 낮은 보겠습니다.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그런 광고주 의대 성공 시장에 10개 지도한다. 자, 광고에다 C라고 쓰시고요. 시장 영향에 2라고 쓰십시다. 그리고 봐봐. 지금 첫 번째 줄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가 얘기를 한 거잖아, 사실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괄호로 묶어가지고 위로 어설표 내놓고 가 내용 요약이라고 써. 그러니까 가를 요약해서 주제 세팅을 한 거야. 그래서 뭐냐? 야, 광고는 이윤 추구수단이야. 하지만 시장 영향을 주기도 해. 무슨 얘기지? 잠깐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자, 봅시다. 세 번째 줄 우선 세모. 광고가 독점적 경제 참여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자, 현관페이 줄 쳐볼게요. 독점적 경제 시장. 야, 근데 봐봐. 독점을 한다는 건 경쟁이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가는 지금 주제가 뭐였냐?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위해서 독점을 만든다 그랬잖아. 경쟁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목표 자체가. 근데 나는 뭐야, 오히려? 경쟁이 촉진이 된다고. 네 경쟁 촉진에 답이 있죠.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완전히 반대로 보는 거죠. 가는 광고를 통해서 독과점을 하려고 한다고 보는 거고, 나는 광고를 통해서 오히려 경쟁 시장이 만들어져 버린다. 완전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 앞에다가 쓸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가의 마지막 줄에다가 차별성 광고 독점이라고 써놨잖아. 그 옆에다가 가라고 적으시고 vs 나라고 적으시고 오히려 광고 화살표 경쟁이라고 쓰세요. 오히려 광고가 경쟁을 만들었어. 가는 광고가 독점을 만들었는데 나는 광고 경쟁을 만들어. 얘기했죠. 가나가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 오케이, 봅시다. 이러한 효과는 세모 네 번째 줄에 광고를 통해 상품의 정보를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 실제 가격에 예민해질 때, 정보의 노출에다 C, 예민하다 E, 소비자 반응 때문인 것 같다. 발생한다에다 별표. 자, 근거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의 근거는 광고를 통한 차별성이고요. 나의 근거는 광고를 통해서 구매자가 예민해지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특히 별표. 가격에 민감하게 C, 수요랑 바꾼다면 E.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C, 가격 경쟁이다 E. 결국 무슨 얘기냐? 위쪽은 지금 봐봐. 탄력성 얘기거든요. 아까 가의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냐면 소비자가 탄력적이지 않아. 왜? 차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상품이 나와도 얘가 차별적인 건 살 수밖에 없어. 가격 오르든 싸든 사야 돼. 무슨 얘기냐? 아이폰은 아이폰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별로 이제는. 무조건 사야 돼. 소비자는 가격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오르면 오른 대로 사야 되는 거, 싸면 싼 대로 사야 돼. 수요가 늘든 공급 늘든 어쨌든 사야 돼. 반면에 여기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에 알게 된 시기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뭐냐?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아. 좀 싼 걸 사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계속 볼게요. 또 한 세모,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해 시장에 진화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촉진이 된다. 즉 광고가 아예 없으면은 신규 진입 자체가 안 되는데 광고를 통해서 진입을 하니까 광고를 통해다 C, 진입에다 E. 자, 결국 나는 뭐냐면 광고가 경쟁을 만드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가는 오히려 광고가 독점을 만드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나는 광고가 경쟁을 만드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개를 비교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그럼 보세요. 가에서는 어떻게 독점을 만들었냐? 첫 번째는 광고를 해서 차별성을 만들어요. 두 번째 선호도를 만들어. 이게 1단락 주제였어. 자, 여기도 이제 나에서 첫 단락 주제는 뭐냐?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있어. 이 나의 1단락 네 번째 줄 보면요. 노출을 많이 시켜서 예민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근거 1이라고 쓰시고 노출 위로설표, 예민 위로설표.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심도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라면 노출이 많이 되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신경 쓰게 되고. 또 가로 읽어 써놔 거기다가 탄력성 위로설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격 반응도 커. 자, 근거 두 번째. 신규 진입. 화살표 광고. 그러니까 광고가 신규 진입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신규 진입하는 애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사실은 그래요.
가와나의 차이는 뭐냐면 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됐을 때 얘기인 것 같고, 나는 어떤 상품 자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LG고 삼성이고 뭐 애플이고 뭐 우리나라 펜테겐, 큐리텔이고 스카이고 오만 잡다한 게 많았어. 그리고 핸드폰 시장이 처음 아마 90년대 말 해가지고 2010년대 초까지 거의 한 15년가량 되게 경쟁을 많이 하다가 싸그리 다 정리되고 남아있었던 게 LG, 삼성,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LG도 없어졌어. 삼성밖에 없어, 핸드폰이. 그러니까 가는 이제 삼성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나는 그럼 초기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광고가 특정 상품의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다. 광고에다 쓰이 영향이다. 잠깐만, 이거 계속 아까 1달러 얘기잖아 지금, 맞죠? 우리가 현관표 유출차 썼던 니은이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난을 비교했을 때 1달러에서 비교되는 부분을 제가 왼쪽에 쓴 건데, 나의 주제를 집중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현관표 있죠. 광고에다 현관표 있죠. 영향에다 현관표 있죠. 그렇지. 나의 주제는 광고가 사회 영향을 준다야. 뭔 얘기라는 거지? 봅시다. 개별 광고 구매자 내면에 잠재된 욕구나 필요를 환기하여 광고에다 C, 필요 욕구 환기에다 E, 개별 상품의 소비를 촉진한다. 결과 E, 선순환 결과 E. 한마디로 광고를 통해서 경제 자체가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쓰세요. 결과 1이라고. 그 광고의 어떤 결과 첫 번째, 경제 선순환이다. 계속 경제의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와 비교하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 욕구를 강화하고, 자, 좀 더 상술하는 것 같거든요. 경제 광고가 없는 상황에다가 가정할 때 세모 쳐보세요. 광고에다 C, 욕구 강화에다 E. 했던 얘기 반복이네. 맞죠? 옆에다 원리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가 욕구 강화를 하는지. 두 번째, 계속 신상품 인기를 누리던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유행 주기 단축에다 C, 소비 증가에다 E. 역시 원리인데 옆에다 원리라고 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 욕구를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좋아져. 첫 번째는 계속 보여주면 아이폰이 벌써 13이 나왔네? 라고 관심 갖고 사게 된다는 거야. 촉진된 소비는 경제 생산활동을 자극한다. 아까 내용 반복인데. 상품에 들어가는 근로자, 노동, 기계 설비 같은 생산이 들어가므로 결과적으로 고용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 투자 증가는 소비 증가하고, 소비 증가는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현관편 세모, 양의값이어서 세모, 소득주의 상승 유라살표, 소비 증가 유라살표. 그렇죠. 계속 봅시다. 하지만 세모,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환경오염은 왜 나왔을까? 소비뿐만 소비로 촉진된 생산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에다 C, 비판에다 E. 그래서 비판에다가 주장, 오염에다가 근거, 옆에다가 영어로 ESG. ESG가 뭐냐면 E가 environment, 환경이야. 이 밑에다가 환경이라고 써줘. 그 다음에 S는 소셜이에요.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업을 되게 사유물로 보는 관점들이 컸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돈만 잘 벌면 되지 않아. 어떤 일이 생기냐 봐봐. 그 기업이 근데 노동자들이 없었거나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없었다면 기업이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던 거거든. 기업이 소비자가 없어도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기업은 첫 번째 오너의 소유가 될 수 있겠으나, 예를 들면 막 지분 2% 가지고 100%를 소유하는 구조로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배구조 얘기는 사실 그거야. 무슨 얘기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2%밖에 없는데도 그 기업을 좌지우지.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지배구조 왜곡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 그럼 98% 주주의 의사가 무시되는 거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문제는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배구조 문제에 지적을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1등 재벌이 깜빵 갔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소셜인데, 옛날에는 돈만 벌면 됐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 막 만들어내고, 막 오염물질 만들어내고, 그럼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기업의 책임으로서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야. 옛날에는 그러든가 말든가 만들었어. 근데 이제는 매출이 박살나요. 그 이유는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최근에 NC소프트라고 리니지, 닌저심 한 번쯤은 들어봤을까 봐. 트릭스터, 블레이솔 막 이런 거. 박살났어. 왜냐면 올해 초에 게임 업체가 사실상 우리나라 게임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돈 버는 모델이 전부 다 거의 사행성이야. 거기에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소비자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옛날에는 그냥 무시하고 갔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 때문에 바로바로 변해버리고 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면서 이번에 실제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 그게 뭐냐면 다 ESG랑 관련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마지막 달로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이 지문에 대한 프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걸 선제적으로 세팅해놓고 수능이 엮으려는 평가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특히 봐봐. 내가 아까 이 지문을 미분값이라고 표현한 게 이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도 봐야 돼요. 그런데 단기적인 미분값들도 봐야 돼. 왜? 그게 당장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냐, 당장 내년 6구나 내년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미분값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3개년, 5개년, 10개년의 어떤 출제 경향성 플러스 순간적인 출제 경향성까지 좁혀놔야 수능에 대한 세밀한 대응이 될 것이고, 이걸 하는 못하는 학생들이 차이가 되게 커져요. 여러분은 그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게요.